예, 많은 분들이 이사 부동산 공공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돈된다. 쉬운 말로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부동산을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겠고요. 이거 뭐 내 부동산 이제 투자하면 현금 청산돼서 나는 이거 부동산 투자 잘못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에서 혼돈되지 말아야 되고 무엇과 구분을 해야 되는지 잠깐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사 공공주도 공급 주택 공급 대책과 기존의 재개발과 혼돈하지 마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2월 4일 지금 현재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과 혼돈되고 또 현재 많이 좀 헷갈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거 무조건 내 집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마라. 1과 3만 보고 가자. 1에서 3까지만 보고 그냥 담담하고 담대하게 그냥 가시고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들, 내 자녀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의 개발법에 따라서 그냥 담담하게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지금 현재 요 법이 요걸 지금 현재 어제 지난주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신문과 뭐 뉴스 그리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좀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이 법들에 대해서 일일이 논하기보다는 이 법이 어떻게 변천되고 있고 무엇과 구분을 해야 하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서울이라는 데가 새로 이렇게 강남 만들어지고 새 아파트들이 공급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막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후죽순 혼란되게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랬고 서울시에서 각각 법과 공급에 대한 규칙과 그리고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정비라는 뜻은 주거환경 정비라는 건데요. 정비라는 것은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든다, 정비한다는 뜻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흔히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2003년 12월 31일자로 이런 도정법이 완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해 왔고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각 지자체에 맞게끔 해서 각 도정법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졌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법 도시환경정비법 조례, 부산은 부산시 도정법 조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자기 이 지자체에서 너무 강하게 규제와 또 재건축, 재개발의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규제를 막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 원활한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새로운 법들이 조금씩 추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이 모든 개발하는 법들은 대부분 도정법의 근간을 두고 하고 있고 막상 다른 형태의 추가된 법이라 할지라도 일단 조합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착수가 되면 도정법에 유추해서 준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고 늦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도정법으로 근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정법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거 환경 정비와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주거 환경 정비는 들어가면 각 지자체에서 내 집을 고치고 도로를 보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거를 조금 개선시키는 걸 지원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할 대상이 아니라 너는 보존이라든가 계속 요 상태에서 조금 추가된 그러니까 소위 수리해서 수리 고쳐서 리모델링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과는 무관하지요. 그래서 공급량과 주택 공급과는 무관합니다. 좀 더 주거의 환경을 좀 좋게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에서 기존의 조합원과 새로 지어지는 일반 분양분 그리고 늘어나는 용적률에 맞춰서 그동안 17%에서 25% 정도 이제는 법이 조금 강화돼서 용적률을 좀 더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30%까지 가져가는 임대 아파트의 공급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역세권이라든가 상가 상업지역에 노후화된 건물들,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통해서 상가와 주상복합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헌집 가지고 새 집 바꾸면서 소위 내 자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들이 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서울에 또는 각 지역에 각 대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부분의 새로운 아파트, 도심 내는 이렇게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급하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지역, 임야나 그린벨트, 논밭을 풀어서 택지 개발을 공급을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2기, 3기 뭐 이런 신도시들을 공급하는 것은 택지 개발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도시권이라 도심 내에서는 택지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주택, 노후화된 주택과 건물들을 부셔서 멸실을 처리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 소규모 또는 큰 규모의 형태로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일단 좀 더 크게 좀 만들어서 하나의 미니 신도시급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좋게 하고 정비 기반 시설을 좀 양호하게 함으로써 좀 주거의 좀 환경과 질을 높인 방식을 만들자 해서 뉴타운이라는 게 서울에 들어가는 게 되죠. 서울에는 25개의 뉴타운이 있는데 이것은 별다른 법으로 시행을 된 거죠.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라는 형태에서 태동이 돼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는 거고 결국은 이 진행 방식, 그러니까 방식은 거의 도정법을 준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도정법을 따르는 건 100% 따르는데 어떤 방식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출처, 이 뉴타운이 지정되는 출처는 서울시 지역의 균형 발전 지원이라는 조례에서 됐다라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민의를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워낙 잘 되어 있는 도정법에 따라서 가라 이렇게 해서 뉴타운 방식으로 지금 현재 서울이 진행되고 있었고 시범지구 뭐 왕십리라든가 뭐 이런 데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5개구 지역 뭐 기름 뉴타운이 좀 일찍 진행이 됐죠. 청량리도 진행되고 있고 한남 뉴타운부터 해서 25개의 뉴타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마저도 진행이 안 되고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서로 주민들의 갈등을 좀 봉합시키면서 좀 사업을 빨리 해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또 여기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정비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생기게 되죠. 아마도 2006년 그때가 7월 정도 한남 뉴타운이 그때 여기에 해당되겠고 뭐 신정 뉴타운 그다음에 여러 뉴타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도정법으로 가다가 서로 난개발이 되고 작게 개발이 되니 뉴타운 방식으로 해서 도시다운 도시를 좀 만들어 가자. 그리고 집만 짓지 말고 학교도 짓고 공원화도 시키고 좀 더 녹지도 좀 만들면서 가보자 했던 게 뉴타운이었고, 뉴타운마저도 속도가 좀 느리니까 인센티브 좀 주고 용적률 좀 완화하고 층계 제한 완화시키고 소형평등 만들면 용적률을 더 20% 줘서 주택 공급을 유도시켜 왔죠. 그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거죠. 이것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얘도 지구 지정을 위한 방식에 의해서는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절차를 준하는 것은 도정법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이 서울이라고 하는 특성상 대도심이라고 하는 데는 결국은 기존의 주택, 낡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 기존 조합원과 주민들이 가져간 나머지를 임대주택 일부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족이 아쉬움이 좀 있더라. 서울 전체를 한꺼번에 뉴타운을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좋은 주거 환경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 하나하나를 진행하다 보니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이런 동의를 통해서 가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빨리 공급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작년 2020년 9월 21일 죄송합니다. 여기 9월 21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공공이라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영이 있고 공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은 LH와 SH 두 개의 회사로 가 있는데 이러한 공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진행 방식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이러한 주택보다는 민영에 그리고 고품질에 대한 요구가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 잘 따라오지 않고 공공재개발도 역시 잘 진행하는 게 지금 좀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7개의 지역이 일단 우선 후보로 들어가 있고 이번 달 말 또는 3월 사이에 좀 더 많은 지구를 지금 현재 선정한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은 이제 발표하고 진행이 아직 지구 지정이나 이런 건 지정도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 뭐냐? 그래서 인센티브 더 주고 그리고 또 모든 주민들이 잘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공급한 그 방법론을 좀 생각해낸 게 이번 2월 24일 25차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가 됐지요. 요거는 기존의 1, 2, 3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래서 공공주도, 이제는 공공이 같이 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공이 주도하겠다. 너희 이제 주민들의 의견 3분의 2만 합치면 모든 의사결정권을 공공으로 LH와 SH로 넘겨서 그냥 사업을 빨리 진행할 테니 그냥 하나의 일개 회사가 진행하도록 할 테니 너희 3분의 2만 동의한다고 해주면 공공주택, 공공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된 거죠. 그래서 요 공공주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또 문제 인식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서로 좀 상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하여간에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해서 저의 소신과 저의 생각을 여기에서는 말할 수가 없죠. 말하면 또 제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겠고 중요한 부분은 이 기존의 1, 2, 3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그냥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는 이건 LH와 SH 공공이 들어가서 개입돼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공급은 빨리 되거나 많이 될 수 있겠지만 민간인이 원하는 과연 주택이 나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2월 4일 이후에 사는 매입주택이나 신축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게 될 경우에는 현금 청산한다는 공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공포를 갖는 건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이건 이 정보가 좋은 거죠. 이 정보의 의도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정책은 자세히 면면을 보면은 실행이 이게 그림처럼 가야 되는데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이렇게 민간에서 서로 공급을 해가지고 가는 부분들보다는 일단 주거성이라든가 편의성,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 지금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에 대한 재개발 외에도 기타 가로주택 현존하고 있죠. 가로주택 사업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동안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현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죠. 몇 개 되긴 했죠.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등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뉴타운 방식으로 가고 있거나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가는 것들이 타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와 이런 부분들이 잘 협조가 안 될 경우에 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몰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사업이 빨라졌다라는 부분이고, 좀 아쉽다라면 이게 공공주도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공급이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면 공공과 민간이 같이 공급되는 게 더 나은 방식으로 더 빨리 공급될 수 있고, 지금 시장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민간들도 어느 정도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좀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여기 민간들도 사업도 가파르게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에 20%의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뉴타운이나 도적포 하던 그러한 곳에서 사업시행 변경을 통해서 많이 바꿨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 지역이 한 460개 정도? 작년 9월 기준으로 460개가 넘어갔거든요. 그만큼 민간에게도 용적률과 층고 제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소위 양질의 아파트의 공급이 더 서둘러지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일부라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2월 4일 이후에 사면은 모두 현금 청산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여기서 꼭 말씀해 주는 건 공공주도의 재개발이 서울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전체는 도정법과 뉴타운 방식, 재정비 촉진구의 지구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진행대가 훨씬 더 많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고, 불안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이 모여져 있죠. 이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은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공공주도를 원하는 지역이 이제 222개가 나온다는데 어떤 지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여기에서 좀 멀거나
그 동네의 지역 가치가 소위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가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급 중심보다는 좀 가치 중심으로 가는 지역들 그런 쪽을 선택한다면 이 도정법과 뉴타운 방식 재정비 촉진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안정되고 균형된 담담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 컨디션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써놨는데 결국은 이 발전사를 보거나 앞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용도 지역을 좀 완화, 뭐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완화가 되면 완화되는 데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부 체납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명시되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완화된 건 많이 돼 있죠. 용적률 완화 시에는 뭐 도정법 같은 경우 17에서 30%를 기부 체납하는 형태, 임대주택을 짓는 형태로 돼 있고 층고 제한 완화 그리고 사업 속도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라면 아마도 서울의 용적률이 주택 공급이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움켜쥐고 있는 부분이죠. 노후도 부분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뭐 세장이나 과소펠지 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제의 어떤 그 활용성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건축 그리고 신축된 아니면 만들어진 건물들의 효용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좀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 시장의 안정화라는 거 어떻든 공공이든 어떤 형태는 가긴 가야 하는데 좀 시장의 안정화라고 하는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비리 적절한 조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후도라든가 호수밀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집착하지 않고 일정 부분이 노후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준다면 이번에 나온 이 공공의 정책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민간 주도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이 잘 어우러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 공공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모든 의사 결정권을 공공에게 넘겨주고 개발할 때는 그리 많지는 않을 듯 하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부동산의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좋은 내 집 마련 그리고 좋은 투자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이 궁금한 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짚어주고 싶은데 하도 이 정책 부분이 많이 다뤄져서 저는 올해 처음으로 정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구분하는 법만 말씀드렸으니까 특별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